네, 말씀하세요. 테슬라 사줘. 딱 그것만 못하는데 아쉽네요. 자, 제네시스 GV70 3.5 터보 스포츠팩에 관심 있거나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네, 오늘은 오토바이가 아닌 이렇게 자동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시승 지원해주신 현대자동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제네시스는요, 아시다시피 현대 럭셔리 브랜드죠. 이 제네시스에서는 총 5가지 모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SUV 라인이 2가지가 있죠. GV80과 GV70 이렇게 있습니다. 자, GV70 중에서도요 3가지 트림으로 나뉘는데요, 2.5 터보 가솔린과 2.5 터보 디젤, 그리고 요 녀석 3.5 터보의 6기통 가솔린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돼서요 7,500만원 상당의 아주 고가의 자동차입니다.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앞에 바디킷도 일반 GV70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럼 이 자동차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시승한 차량은 초록색 무광인데요, 70만원 옵션을 추가하셔야 무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인상은 조금 양카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보면 볼수록 고급진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답게 로고의 방패 모양 그릴과 LED 쿼드램프가 적용되어 강력한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낮에 보는 것보다 저녁에 보는 GV70이 더욱 예쁜 것 같습니다. 스포츠팩 모델은 스포츠 전용 범퍼 그리고 스포츠 전용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외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320만원 옵션을 추가하셔야 볼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공기의 활용을 극대화한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에어커튼과 액티브 그릴 셔터인데요, 에어커튼은 힐하우스에서 발생하는 와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범퍼 끝단에 구멍을 뚫어 휠 주변의 공기 흐름을 더욱 자연스럽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그릴 셔터인데요, 프론트 그릴 안에 공기의 흐름을 단속해 필요에 따라 열었다 닫혔다 하며 공기의 저항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은 디퓨저도 귀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팩 옵션에 적용되는 21인치 휠입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25540입니다. 휠이 커서 그런지 캘리퍼와 로터가 조금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이한 구조는 본넷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앞부분이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테슬라처럼 단차인 줄 알았는데 원래 이렇다고 해요. GV70의 측면입니다. 쿼드램프 상단에서 시작해 가로지르는 아치형 라인을 파라볼릭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볼륨감 있는 느낌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GV70의 후면입니다. 리어 쿼드램프의 디자인보다 2개의 대포 같은 머플러 팁이 제 눈에 가장 먼저 띄었습니다. 이질감 없이 배기 엔드 부분은 일체형으로 보이고 입체감도 더해 리어 디자인도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팩 적용이 안 된 모델은 이런 식의 배기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 뭐 그렇게 디자인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가 적용된 모델인데요, 처음 GV 차량을 인도받았을 때 트렁크 버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저렇게 크게 트렁크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걸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루프 스포일러입니다. 트렁크가 닫혀있을 땐 루프 스포일러의 존재감이 많지 않았지만 트렁크를 열고 측면에서 보면 루프 스포일러가 조금 빵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어 램프입니다. 브레이크 등은 루프 스포일러와 쿼드 램프까지 총 5개의 램프에서 불이 들어오고, 방향 지시 등은 GV80 모델과는 다르게 하단부에서 점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후진등인데요, 범퍼 제일 하단부에서 하얀색 등이 점등이 되고 추가적으로 가이드라인도 함께 점등이 됩니다. 조금 멋지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시승하면서 그다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낮에는 가이드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크기는 산타페보다 작고 스포티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은 실내 인테리어와 편의 기능입니다. 스포츠팩의 내장은 스탠다드 디자인, 셀렉션 1, 셀렉션 2 이렇게 총 3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데 셀렉션 옵션의 경우 23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현재 이 차량은 셀렉션 2 옵션이 선택된 차량입니다. 실제로 컬딩된 시트를 보면 정말 럭셔리 그 자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 내장재인데요, 이건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보셔야 하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대시보드와 시트에 박힌 흰색 스티치가 GV70의 우아함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주었습니다. 조수석부터 대시보드까지 연결된 스티치의 마감이 상당히 훌륭했어요. 천장 스웨이드의 경우 부드러운 재질로 마감되어 있어서 럭셔리 브랜드의 이미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GV80의 2스포크 스티어링 휠과는 다르게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을 채용하면서 스포티함도 GV70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조금 날카롭게 솟아나 스티어링 휠에서만큼 스포티함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레버의 경우 양쪽 끝부분을 은색으로 마감하여 포인트를 주었고, 특이했던 점은 레버 안에 라이트가 들어가 쉽게 볼 수 있어서 운전자의 피로도를 덜어주었습니다. 실내 무드등은 무려 11가지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대시보드의 앰비언트 라이트의 라인은 정말 클래식하면서 우아함을 자랑했지만, 대시보드에서 시작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측면 도어까지 연결되지 않아 통일성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공조기 버튼의 경우 온도 조절 다이얼을 제외한 모든 버튼은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터치할 때마다 미세한 진동으로 터치가 되었다는 인식을 해주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진동을 발생시켜 어느 부분에 터치가 되었는지 알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도어 버튼의 경우 별로 특별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70만원 상당의 2열 컴포트 패키지를 추가하면 수동식 도어 커튼과 2열 통풍 시트를 장착해주는데요. 패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의 암레스트는 그냥 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인데요. 실제로 개방감이 좋아 환기하는 데 좋았고, 특별히 차박할 때 하늘도 볼 수 있어서 괜찮은 옵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140만원을 지불하셔야 천장에 썬루프를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가 적용되었는데요. 130만원 가량의 옵션이 들어갑니다만 정말 개인적으로 사운드는 추가 금액 대비 좋은 퍼포먼스를 발휘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지마 안마의자 부럽지 않은 에르고 안마의자입니다. 졸음운전 방지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기능도 컨비니언스 패키지에 추가된 옵션이라 110만원을 내셔야 합니다. 요즘 나오는 자동차답게 무선 충전 기능이 달려있는데요. 아쉬웠던 점은 무선 충전함에 넣어야 충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통 안에 넣으면 충전이 되고 있다는 표시가 나옴과 동시에 디스플레이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총 5가지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고 모드별로 계기판의 디자인이 바뀝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주행 시 시트 허리 쪽 부분을 자동으로 감싸주는데요.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시등을 넣으면 사이드미러에 달린 카메라에서 계기판을 통해 후방을 비춰주고요. 수납 공간은 비교적 크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1열 암레스트 수납 공간은 깊은 편이었고 시거잭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러브 박스는 생각보다 공간이 좁았습니다. 하이패스는 기존 룸미러 안에 넣는 방식보다는 루프 버튼 쪽에 위치해 있어서 처음에는 찾기 좀 힘들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관과 실내 디자인은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옵션으로 가격이 너무 달라져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잘 만든 차라 생각됩니다. 다음 시승기는 40대가 바라본 GV70과 실제로 포르쉐 마칸 옆에 있으면 GV70이 오징어가 되는지, 그리고 정말 캠핑이 가능한 차량일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윤호였습니다.